일본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2달째 국민 약 30%만 받은 상황에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년에 가서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급이 지연되는 원인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아베노마스크처럼 그간 돈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민간업체를 통한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보다 먼저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일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처럼 전산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공무원 인력이 실물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작업해야 해서 행정 처리 속도가 도저히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타 업체에 다시 위탁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도쿄 시민이 작성한 실물 신청서를 단지 인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최북단 북해도까지 보냈다가 데이터 입력과 확인을 위해 다시 관서지방 오사카로 내려보내고, 또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지급 결정문을 도쿄 우체국으로 보내면 거기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비효율적인 일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작성된 서류가 일본 국토를 거의 종단하다시피 하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이 아베 정부가 관련 불만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16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참의원 결산위에서 행정태만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의 서류 미비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극히 일부분을 예로 들어 오히려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물타기를 한 것인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보시는 사진이 퍼져나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 왼쪽 이미지는 일본 중의원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총리관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입니다. 중의원 쪽 그림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총리관저 쪽 그림을 보시면 내각과 국민의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조금 이상합니다. 국민에게 주권자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국민이 내각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각이 행정으로서 국민을 통치하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총리관저 사이트에 금세 수정을 해놓았는데요. 각 분야 인사들의 기고문이 활발히 게시되는 아고라에도 해당 내용을 비판하며 일본 헌법은 상권 분립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발의되는 법안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각 관료가 제출한 것이 80%에 달하는 등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쯤 되면 우리 대법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뒤집으라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그들의 사고 구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그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호소한 것밖에는 없던 차에 적은 검사량으로 통계에서는 유럽 대비 수치가 적게 나오자 일본의 기적이라며 도저히 알 수 없는 원인을 DNA, 일본인만이 일본인 특유의 항원 제시세포를 가졌다는 연구를 진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한국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코로나 대응에서는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본인들에게 잔혹한 현실을 느닷없이 들이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아시아 국가도 아닌 스위스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평가 자료라 이를 접한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2020년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가 나온 것인데,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한국이 작년 대비 5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한 것에 반해 일본은 역대 최악 34위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를 맞아 특별 재정 지출을 감행한 탓에 세부 평가 항목인 재정수지, 정부 부채 증가율 등이 소폭 하락했지만 상위 항목인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순위가 상승하며 종합적인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등 작은 나라를 제외하고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8위,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로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미국이 3위에서 11위, 중국은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하는 등 미중 무역 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반영된 것이 특징인데, 일본 니케이는 일본의 최악의 성적표를 비즈니스 효율성, 즉 기업 환경, 국제 경험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코로나 대응에서 감염 경로 조사를 전화통화로 한다든지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원활치 못한 점 등 디지털화가 늦은 것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도 25위에서 역대 최저인 30위로 주저앉으며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디지털 기술 평가가 64개국 중 63위로 심각한 숫자까지 대두되며 일본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교육 때문에 일본의 경쟁력은 선진국 중 최하위로 전락했다. 누가 이런 나라로 만든 거냐? 2020년판 세계 경쟁력 랭킹 일본 34위. 특히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디지털 기술은 62위입니다. 참고로 중국 20위, 한국 23위, 국민의 부를 나타내는 1인당 GDP는 26위, 이제는 뒤로 아래로 추락하는 쇠퇴국입니다. 장기 집권 자민당의 이권 부패 정치 때문입니다. 일본은 무엇이든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은 당연한 것으로 아직도 쇼와 시대 같습니다. 곧 세계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장에 가지 않는 국민들 때문이야. 경쟁력의 정의가 의미불명,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지. 대학도 해외와의 경쟁에서 고전하는군요. THE에 의하면 세계 랭킹 200위 안에 든 대학은 중국 7개, 한국 6개, 홍콩 5개로 모두 일본을 뛰어넘습니다.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자체로부터 오히려 시간이 걸리니까 멈춰 라고 혼납니다. 스위스 IMD 국가 경쟁력 랭킹, 일본 몰락은 이제 결정적인 것이다. 중국에 밀리고 한국에 밀리고 일본은 34위로 전락. 최첨단 전자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면서 매력적인 문화산업으로 누군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을 일본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오래전에 21세기로 진입하고 이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탑승하기 위해 도약하고 있는데, 일본은 20세기에 주저앉아버린 모습입니다. 18일 주간 문춘은 아베 내각 지지율이 21.6%에 그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둠의 친한파라 불리는 아베 총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